잠깐만, 정부가 어제 26조 2천억 원짜리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 이게 뉴스에서 3,500만 명에 60만 원 준다. 26조 풀린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서 어떤 주식이 수혜를 받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추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수혜주 얘기가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 26조가 어디 떨어지는지, 그 돈이 어떤 산업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뭘 봐야 하는지가 보여. 오늘은 경제 읽어줌 내가 추경 26조 2천억 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얼마나 배분됐는지, 그 배분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와 구체적인 수혜 논리까지 전부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먼저 이 추경이 왜 나왔냐부터 알아야 해. 이름이 전쟁 추경이야. 중동 전쟁,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추가 경전 계산안을 의결했어. 역대 처음으로 3월에 편성된 추경이야.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끝냈어. 역대 최단 기록이야. 그만큼 급했다는 거야.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 1조 원을 활용했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수야. 비잔 내고 추경 편성한다는 건데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드문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야. 총 753조 천억 원이 올해 총 지출이야. 1년 전보다 11.8% 늘어난 거야.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제 핵심이야. 26조 2천억 원이 5가지 버킷으로 나뉘어 하나씩 분해해줄게. 첫 번째 버킷,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천억 원이야. 전체의 38.5%야. 가장 크다. 이게 3가지로 쪼개져. 유류비 교통비 경감에 5조 천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4조 8천억 원. 나머지는 기타 지원이야. 5조 천억 원 중에서 5조 원이 석유 최고 가격제 재원이야. 석유 최고 가격제가 뭐냐고?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 상한을 묶어두고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거야. 최근 선박용 경유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 나머지 1천억 원은 K패스 환급률 상향에 877억 원, 기타 유류비 지원이야.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추경으로 환급률을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까지 높여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받고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 소득 하위 70%, 약 3,25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급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이야. 거기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36만 명은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은 최대 60만 원이야.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랑 같은 방식이야. 두 번째 버킷, 민생 안정 2조 8천억 원이야.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에 1조 9천억 원. K뉴딜 아카데미 같은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신설, 공공일자리 확충에 9천억 원이야. 소상공인 제도전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확대에 8천억 원이야. 농축수산물 할인에 800억 원, 영화 공연 숙박비 할인 지원에 586억 원도 들어가 있어. 세 번째 버킷,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천억 원이야. 수출기업 정책금융 공급에 7조 1천억 원을 별도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확대해.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에 5천억 원이야.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닐의 핵심 원료인데 중동 전쟁으로 공급이 흔들리고 있거든.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도 포함됐어. 네 번째 버킷,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원이야.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L 증액한 거야.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민생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쓰는 재원이야. 다섯 번째, 국채 상환 1조 원이야.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는 거야.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순상환이야. 이제 핵심이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수혜 섹터가 보여. 섹터별로 논리를 분해해줄게. 수혜 섹터 1,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의 지급 방식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야.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도 지역화폐 플랫폼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어. 지역화폐 발행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코나아이는 약 1,711만 명의 지역화폐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0조 원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야. 지역화폐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직접 수혜야. 다만 이번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야. 4월 1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야. 통과 후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과거 사례를 보자. 이번 전쟁 추경이랑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게 지난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야.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4일 국회 통과된 추경이야. 총 규모는 31조 7천억 원이었어. 핵심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어. 지급 방식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야. 이번 전쟁 추경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 그때 실제로 어떻게 됐냐고? 데이터가 있어.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2025년 7월과 8월에 리테일 업종별 결제 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 업종의 7월과 8월 결제 추정 금액 성장률 합이 87.8%로 가장 높았어.
그 다음이 안경 렌즈 63.8%, 피자 41.1%, 외식 배달 12.5%, 학원 9.1%, 햄버거 6.7%, 제과 간식 4.1%, 카페 2.8% 순이었어. BGF 리테일 실적에도 직접 반영됐어.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BGF 리테일의 2025년 3분기 동일점 성장률은 약 2% 수준이었는데 월별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과 9월 매출 흐름이 특히 좋았다고 추정했어. BGF 리테일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반영되며 상반기 부진을 딛고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게 실제 증권가 평가야. 그러면 주가는 어땠냐고? 지역화폐 플랫폼 쪽에서는 코나아이가 소비 쿠폰 정책 발표 시점에 집중적인 시장 관심을 받았어. 코나아이는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야. 다수의 지자체에서 코나아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 직접 수혜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례를 보면 실제 소비 증가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 영화관, 외식, 피자, 안경 같은 업종에서 눈에 띄는 매출 증가가 나타났어. 그런데 주가 반응은 달랐어. 정책 발표 시점에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실제 집행 시점에는 오히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패턴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앞서가고 실제 집행 시점에는 이미 선반 연기 끝나는 구조야. 코로나 때도 비슷했어.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어. 실물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다만 주식시장에서 이 효과는 정책 발표 시점에 먼저 선반영되고 실제 집행 이후에는 다음 변수를 쫓아가는 패턴이 반복됐어. 이번 전쟁 추경도 같은 논리야. 4조 8천억 원 피해 지원금 발표가 나오면서 지역화폐 플랫폼 관련주, 편의점주, 외식 관련주에 기대감이 형성돼. 이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이 시작되면 실물 매출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야. 하지만 그때 주가가 이미 선반영 상태냐, 아직 덜 반영됐냐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야. 수혜 섹터 2. 유통 편의점 대형마트. 4조 8천억 원이 국민 3,257만 명에게 풀리면 소비로 연결돼. 지역화폐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흘러가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가맹점이 수혜야. BGF 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 대기업이 수혜 대상으로 꼽혀. 다만 이번 지원금의 실제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논란이 있어. 일각에서는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워낙 위축돼 있어서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봐. 수혜 섹터 3. 대중교통 모빌리티. K패스 환급률이 최대 30%포인트 상향돼 6개월 한시 운영이야. K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카카오 모빌리티, 카드사 등 교통 관련 플랫폼의 이용자 유입이 증가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게 유도하는 구조니까 지하철 버스 이용 증가가 예상돼. 수혜 섹터 4. 석유화학 나프타 관련.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에 5천억 원이 배정됐어.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의 핵심 원료야.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직접 수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야.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같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원가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다만 이게 수혜냐 피해냐를 단순하게 보면 안 돼. 근본적으로 고유가 고나프타 가격 자체가 석유화학 업계에는 원가 상승 요인이야. 정부 지원이 그 충격을 일부 완화해주는 거지 완전히 해소해주는 게 아니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중동 전쟁 추이에 더 크게 달려있어. 수혜 섹터 5. 정유사.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 4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정유사가 휘발유 경유를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으로 팔면서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대상이야. 단기적으로는 정부 보전으로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 고유가 환경이 정유사에게는 복잡한 변수야. 정제 마진이 오르는 측면도 있고 판매가가 묶여서 손해보는 측면도 있거든. 수혜 섹터 6.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청년 창업 일자리에 1조 9천억 원이야. K뉴딜 아카데미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공공 일자리 확충.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IT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있어. 수혜 섹터 7. 지방 건설 지방 소비자에. 지방재정 보강 구조 7천억 원은 각 지방정부에 흘러가서 지역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에 쓰여 지방 중심의 건설, 인프라, 소비 관련 기업들의 분산 효과가 있어.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 반론 1. 추경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야. 여야가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수혜주 기대감이 앞서가는 것에 주의해야 해. 반론 2. 일회성 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값,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60만 원 지원금이 그 충격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야.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보다 물가 자극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정부는 GDP 갭이 마이너스고 국채 발행이 없어서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어. 반론 3. 석유화학 정유 섹터는 표면적 수혜와 실질적 수혜를 구분해야 해. 정부 손실 보전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고유가 환경은 이 산업들에 복잡한 영향을 줘.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훨씬 더 큰 변수야. 결론부터 말할게. 이번 26조 추경의 수혜 흐름은 크게 세 줄기야. 첫째, 지역화폐 카드 결제 플랫폼 4조 8천억 원 피해 지원금이 풀리는 통로야.
둘째, 오프라인 유통 편의점 소비자의 지역 화폐로 흘러가는 소비 수요 증가의 수혜야. 셋째, 정유 석유화학, 정부 손실 보전과 나프타 지원의 직접 수혜지만 본질적으로 전쟁 변수가 더 중요해. 지금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야. 첫째,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둘째, 지역 화폐 선택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셋째, 중동 전쟁 휴전 협상이 진전되느냐. 수혜주 지도를 외우는 것보다 돈이 흘러가는 통로를 이해하는 게 먼저야. 26조가 풀렸다고 막연하게 수혜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느 파이프를 타고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야. 결국 중요한 건 숫자와 흐름을 보고 한 발 먼저 판단하는 거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이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앞으로도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